일반적으로 인슈어테크를 보험과 테크의 만남, 인슈런스 플러스 테크놀로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어머니한테 인슈어테크라는 스타트업을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래서 그게 뭐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컨설턴트인 친구한테 인슈어테크라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걸 시작하게 됐어 라고 했을 때 그게 뭔데? 라고 해서 설명은 어쩌고 온라인으로 뭘 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래서 GA 아니야, 온라인 GA가 아니야. 그래서 그게 아니다, GA잖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직도 인슈어테크라는 개념이 사회에서 굉장히 생소하다는 거를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발표해주신 분들 이제 내용도 들어보고 이런 주변에 저의 인슈어테크에 대한 인식도 보니까 제가 이런 인식을 조금 뒤집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서 가격 비교 사이트들, 프라이스 컴퍼리즌 사이트들의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단순 가격 비교 사이트들은 사실 보험의 본질에 대해 접근하고 있지 못해요. 그 이유는 이런 어그리게이팅 서비스 자체가 영국에서 2003년도에 분할콜 제도를 법제화시킨 이후에 보험사가 리드 제너레이션이 불가능해졌어요. 리드 제너레이션을 하면 이제 DB 어포지션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이 보험사가 저렴하게 인바운드 고객점을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그리게이터가 등장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보험 담화, 흑질 같은 이제 단순 어그리게이팅 사이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인슈어테크라고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인슈어테크의 범주에 과연 될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 산업에서 인슈어테크라는 게 과연 어떻게 보험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냐, 그럼 이걸 얘기해보자 라고 한다면 결국엔 실제로 보험 상품의 유통 구조와 그리고 이 유통 구조를 거쳐서 인수된 리스크를 처리하는 리스크 해칭 과정에서 인슈테크가 핵심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통 단계에서는 첫 번째로 고객이 고객을 유인해서 베네핏을 얻는 디퓨전 마케팅이나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네트워크에서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피어 프레셔를 통해서 이런 비헤이비어럴 사이언스가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적으로 이 리스크를 해칭하는 과정에서 기존 보험사가 가지지 못했던 생태계 정보, 즉 빅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과정이 또 다른 축을 발휘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앞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디지털 디바이스 관심 참 높죠. 웨어러블. 이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보험 상품 가입 이용 역시 이제 중요한 인슈어테크 드라이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편의성 자체만으로 보험의 본질을 이 본질적인 혁신이 이루어질까? 저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인슈어테크에서 환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사례가 미국의 오스카를 들 수 있는데요. 이제 헬스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보험료를 조절한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오바마 케어 그 출범하에 이제 오스카가 등장을 했죠. 그리고 큰 하이라이트를 받았는데 사실 지금 큰 폭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은 오스카가 1억 520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지금 오바마 케어에서 퇴출 위기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일까요? 그렇게 처음에 이런 디바이스가 있고 이걸로 하면 보험료가 조절이 되다니.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엔 리스크가 이제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터치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스카 등 이런 디바이스, 디지털 디바이스로 승부를 거는 그 비즈 모델들의 특징이 단순 디바이스 결합이라는 보이는 것에만 집착을 했기 때문에 리얼타임 리스크 모니터링, 프라이싱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커니즘을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만 더 쓴 결과가 된 것입니다.